오늘은 올해 입시인 2020년도 성균관대 수시전형에서 지원 가능 내신을 갖다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균관대는 뭘 신경 써야 되죠? 고려대학교하고의, 고려대나 연대하고의 를 갖다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균관대는 굉장히 충원율이 많죠.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연대, 고대,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충분한 충원율도 고려를 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고려대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서류평가 20이 정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봤었을 때 저희가 성균관대 본연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유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유사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로 빠져나가는 충원율도 고려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변수들을 갖다 넣었지만 이것이 가장 큰 변수로 해서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 결과와 그 다음에 휴분회에서 합격시킨 데이터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성균관대 금년도 학종 인원이 어떻게 될까, 학종 입결이 어떻게 될까를 갖다 학생부 교과와 같이 함께 예측을 해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스탠다드적인 예상 것은 알겠는데 조금 더 낮은 그 다음에 조금 더 낮게 하려고 하면 학생부의 비교과가 얼마나 우수해야 되냐 이런 문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성균관대에 지원 가는 내신에 대한 분석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0.5등급이나 1.0등급이 낮아도 그죠? 예상 것보다 1.0등급이 낮아도 그 다음에 지원 가능할 수 있는 비교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이제 성균관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교과 신수 학교당 4%까지 추천. 그러니까 고려대학 같은 구조죠. 근데 전형 방법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정량평가 80인데요.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과목의 정성평가 20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정성평가 20이 모든 걸 다 뒤엎을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연대, 경희대 등 5개 대학이 공동 연구한 자료입니다. 대학 입학서 정관들은 학생부 종합적인 정성평가 방식에서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 원점수, 과목평균, 이수 단위 등을 활용하고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점수가 낮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수, 그 다음에 과목별 난이도의 수준 위계,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이게 독보적 1등입니다. 그러니까 너 무슨 얼마나 고급 과목들이나 투 과목이나 심화된 과목 많이 공부했고 수까지 보겠고 난이도까지 보겠다고 이게 독보적 1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분율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게 어디냐면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80점인 아까 정량평가의 내신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심화된 과목과 세특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량평가 80점의 등급별 점수 분포를 갖다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2등급까지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려대보다는 고려대 유사하죠. 유사하긴 한데 그래도 고대보다는 약간 더 높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1.12등급은 79.75였고요. 1.47등급은 79.230이었고 1.70등급은 78.849였고 1.82등급은 78.169였습니다. 2.02등급은 77.587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등급까지는 충분히 넣어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산술적으로는 교과성적 정량평가는 뒤지겠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20점인 수시 모집의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에 대한 정성평가에서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내가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는 가정이겠죠. 물론 이런 비교과가 우수하다는 가정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 2등급 을 좀 넘어가고 2등급 초반 미만이면 좀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인문계는 국어, 수학, 사탐, 가탐 두 과목 평균은 2개 등급이 5 이내야 되고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4등급입니다. 자연계는 국어, 수학, 가탐 두 과목 평균은 2개 등급 5 이내고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2개 과목의 등급 평균 산술식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요. 인문계는 제2외고나 한문화 1개 과목 대체 가능하죠. 근데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가 2020학년도 입시에서 어떤 이제 내신 분포를 가졌는데 이것이 이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쪼개지겠죠. 그 인문과학 계열은 1.5등급까지 비율이 16.3%였고 그 다음에 4등급대 이하도 6.4%였습니다. 3등급대가 30.1%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인문과학 계열은 어문계열 쪽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고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보고요.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1.5등급까지가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했죠. 49.6%입니다. 3등급대가 9.5%, 4등급대가 2.9%였고요. 경영학은 1.5등급까지가 31.7%였고 그 다음에 3등급대가 23.1%, 4등급대 이하가 3.8%였습니다. 뭐 전공량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계열은 1.5등급까지가 33.3%였고 3등급대가 16.7%, 4등급대가 3.9%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기공학 같은 경우에는 1.5등급까지가 16.8%였고 3등급대가 6.3%, 4등급대가 12.6%, 오히려 4등급대가 2.5등급부터 3등급 초반부터 더 많았다라는 그걸 갖다 아실 수 있죠. 공학 계열을 보면 1.5등급까지가 29.4%였고 그 다음에 이제 4등급대 이하가 6.6%였습니다. 의예과를 보면 1.5등급까지가 77.8%죠. 그런데 이제 1.5에서 2등급까지도 11.1%, 2에서 2.5도 5.6%, 2.5에서 3등급도 5.6%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뒷부분 이제 1.5등급 넘어가는 학생들은 물론 통 먹고 자자고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신 분포에 대한 비율까지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항목들과 이런 비율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학교 추천 전형과 성균관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또 저희가 가장 이렇게 또 신경 썼던 건 충원율입니다. 분명히 보나마나 고대되고 성균관대 비슷한 년이었는데 고대됐어. 그럼 고대로 빠져나가겠죠. 이거를 감안을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예상컷을 갖다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일단 고대학교 추천 전형의 국어 국문, 영어 영문, 중어 중문의 예상것이 1.5, 1.6, 1.6, 1.7, 2.0, 2.1이었고요. 이거를 통틀어서 이제 성균관대에서 인문과학 계열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문과학 계열에 아까 1.5등급 미만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합격 인원이 40명이었습니다. 20명이었습니다. 근데 인문과학 계열 모집 인원이 40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충원율까지 고려해서 1.7에서 1.8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0에 대한 정성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까 스탠다드적인 부분이 1.7, 1.8이라는 얘기고 비교과가 부족하면 내신 높을 수밖에 없고요. 비교과가 좋으면 내신이 낮아도 가능하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2등급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의 정치외교가 1.5에서 1.6, 사회학과가 1.5에서 1.6, 행정학과가 1.5에서 1.6을 예측했습니다. 근데 사회과학 계열이 얼마냐면 40명 모집하죠. 근데 이제 2020학년도 학종 1.5등급 미만이면 합격 인원이 70명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1.5에서 1.6으로 본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미만인 학생들이 고대에 된다고 하면 다르게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기는 그래서 고대의 저런 사회과학 계열의 학과들과 비슷한 예상컷이 되지 않을까 해서 1.5에서 1.6 정도를 갖다 예상을 해봤습니다. 경영대학은 고려대학교가 80명에 1.5, 1.6이었죠. 근데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는 25명 모집하는데 2020학년도 1.5등급 미만이 33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5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해서 1.5에서 1.6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성균관대 교육학은 고대 영어 교육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고대 영어 교육이 1.4에서 1.5였기 때문에 인원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1.4에서 1.5라고 봤고요. 고대 국어 국문을 1.5에서 1.6으로 예측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국문 같은 경우 인원이 너무 적죠. 3명이죠. 그래서 1.3에서 1.4 아무래도 인원수를 갖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3에서 1.4로 예측했습니다. 통계학과 고대 통계학과가 1.5에서 1.6인데 성균관대 통계학과도 3명이기 때문에 1.3, 1.4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죠.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5명이기 때문에 1.4, 1.5였고요. 유학, 동양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좀 낮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또 10명 정도 모집하고 그러기 때문에 1.9에서 2.0이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제 생명과학, 고대 생명공학 수학과가 이제 성균관대에선 자연과학 계열이죠. 생명과학이 1.4에서 1.5, 생명공학이 1.5에서 1.6, 수학이 1.5에서 1.6이었죠.
이걸 봤을 때 자연과학 계열이 2020년도 학종 1.5등급 미만이 합격 인원이 3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6명이나 비슷한데 저희가 볼 때 이제 1.5, 1.6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고려대학교로 이동하는 인원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를 줘서 1.6에서 1.7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의 기계공학이 1.5에서 1.6, 건축사회환경공학이 1.9에서 2.0, 신소재공학이 1.5에서 1.6인데 성균관대 공학계열이 70명을 갖다 모집하죠. 그러니까 2020년도 학종 1.5등급 미만이 합격 인원 65명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1.6에서 1.7 정도를 갖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전기전자공학은 고려대학교가 1.4에서 1.5였고, 근데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공학에 25명을 모집을 하죠. 근데 2025년도 학종 1.5등급 미만 합격 인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학년도 학종 1.5등급 미만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원이 굉장히 조금 더 많다라는 거, 25명이 있다라는 걸 갖다 감안해서 1.6에서 1.7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고대 컴퓨터학과는 1.4에서 1.5였는데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도 인원이 적죠. 10명이기 때문에 1.4, 1.5 예상을 했고요. 고대 수학과가 1.5, 1.6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성균관대 수학과 같은 경우 3명이기 때문에 1.3, 1.4로 예측했습니다. 고대 건축사회환경공학이 1.9에서 2.0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은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8에서 1.9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적인 학생부를 갖고 있었을 때 대한 것입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비교과가 좋으면은 어디냐면 내신이 조금 더 낮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비교과가 좀 부족하면 그냥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겠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3학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제 전문교과라든지 진로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화된 과목, 근데 이런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걸 나타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한번 비교과를 어떻게 우수하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을 갖다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은 2020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성균관대 교과와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요 인원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제가 충원 인원을 넣었습니다. 충원 인원을 넣은 것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얼마죠? 125명 모집한 324명이나 충원 인원이 생깁니다. 사회과학 계열 141명 뽑는데 550명이나 충원 인원이 되죠. 경영학 105명 뽑는데 148명이나 충원 인원입니다. 글로벌 경제학 50명 뽑는데 178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원 인원들을 갖다 고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인원과 종합 인원을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과학 계열 쪽에 지금 2020년도 모집 인원 대비 어느 정도 위치인가를 갖다 한번 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저희가 예상 컷을 갖다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이게 충원까지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등급 분포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대도 되고 성균관대도 되면 그렇게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예상을 해서 예상 컷을 갖다 산정을 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2020년대 125명이었죠. 50% 컷이 2.4였고 70% 컷이 3.2였는데 저희가 4.36 등급이나 학생을 갖다 이번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 비교해 봤을 때 성균관대 교과 40명과 쪼개졌으니까 이걸 더해보면 성균관대 교과 40명과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40명, 80명을 더하면 대략 위치가 어느 정도 한 7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70% 정도가 3.2등급인데 이거보다는 이제 또 특목고 자사고 내신 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봤을 때 한 3.4에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은 2020년도에 141명 모집을 했죠. 50% 컷이 1.5였고 70% 컷이 1.8이었습니다. 높았죠. 아까도 제가 이제 분포 비율 보여드렸더니 높았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3.41 등급인 학생을 갖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감안을 했고요. 근데 교과로 모집하는 인원이 40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55명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교과에서 뽑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교과에서 뽑혔다라는 이야기는 내신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됐을 거다. 비교과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20이 들어가기 때문에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쪼개진 거기 때문에 한번 더해서 예년과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40명과 55명, 95명이니까 이것도 대략 한 7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이 1.8, 1.9 정도 되면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은 거의 뭐 이렇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분포하는 내신 분포에서 이런 것들 산정해서 저희가 3.0에서 3.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영학은 2020년도 105명이었고 50% 것이 1.9였고 70% 것이 2.7이었죠. 그래서 25명과 70명, 그럼 거의 95명이니까 거의 90%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성균관대 2020년도 합격자 분포표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 3.6에서 3.7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해봤고요. 이제 글로벌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갖다 2000년 모집을 했고 2.4, 2.7이었는데 올해도 50명을 갖다 모집하니 거의 유사하게 나와도 똑같죠. 인원이 큰 변화가 없죠. 교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0, 4.1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는 20명이었고 1.6, 1.9였죠. 근데 이제 교과 5명과 종합 15명을 더하면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성균관대 교육학과가 했을 그 레인지, 합격권 레인지를 봤을 때 3.0에서 3.1 정도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갖다 넣어봤고요.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20명, 그죠? 50% 것이 1.8이었고 70% 것이 2.7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교과가 또 5명이었고 종합이 15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성균관대 사회학과가 합격했던 그 레인지를 갖다 저희가 예상해서 3.4에서 3.5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통계학은 12명이었고요. 1.5, 3.1 등급이었는데 3하고 9 더하면 교과 3, 종합 9 더하면 비슷하죠. 그래서 3.6, 3.7 예상을 했고요. 유학 동양학 같은 경우에는 30명이었는데, 그죠? 올해 이제 교과 30명이었고 3.3, 3.7 등급이었죠. 이것이 이제 10명, 20명 이렇게 이제 10명, 20명 정도 되면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인원이 같기 때문에 4.1, 4.2 등급 정도로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의상학 같은 경우 20명이었고 50% 것 2.5였고 70% 것 3.5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4.6 등급도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5하고 15를 넣으면 거의 같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예상 컷은 4.1 내지 4.2. 아까도 말씀드린 예상 컷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하면 이렇게 4.6 등급, 저희가 합격시킨 4.6 등급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갖다 저희가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연과학 계열은 109명이었고요. 50% 것이 1.7이었고 70% 것이 2.4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4.4 등급인 학생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교과 전형이 40명이었고 종합 인원이 45명이니까 85명이죠. 그럼 거의 한 80% 정도 수준이죠. 그죠? 그런데 70% 것이 2.4였고 근데 저희가 합격시키는 4.4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저희가 3.4에서 3.5 등급 정도를 갖다 예측을 해봤고요. 공학 계열은 223명이었고 그다음 50% 것이 1.7이었고 70% 것이 2.1이었습니다. 근데 70명과 교과의 70명과 종합의 140명을 더하면 210 정도 되니까 거의 90%에 육박하죠. 그래서 성균관대에서 그때 공학 계열에 합격했던 2020년도에 분포표를 바탕으로 해서 4.0에서 4.1 정도를 갖다 저 예상 것으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자전기공학은 98명이었고 50% 것이 1.9, 70% 것이 2.3이었죠. 근데 이번에 교과가 25명이고 종합이 85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되죠? 인원이 교과하고 종합을 합치면 오히려 더 늘어나죠. 110명이니까 오히려 10% 이상이 늘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 결과 전년도의 비율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했었을 때 이렇게 3.9에서 4.0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학은 75명이었고 1.8, 2.2였죠. 근데 이제 모집 인원 10명이었고 30명, 40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인원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어디냐면 한 반 정도로 교과와 종합을 합치더라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3.0에 3.1을 예측해 봤고요. 건설환경공학은 40명이었고 50% 것 2.3, 70% 것 2.7이었습니다. 교과가 10명이고 종합이 25명이니까 35명이니까 한 90% 정도 수준 되죠. 그래서 이제 2020년대에 분포표를 바탕으로 4.1 내지 4.2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수학과나 이런 부분 수학과가 12명이었고 1.5, 1.8이었죠. 근데 교과 3명, 종합 12명. 그래서 3.0에서 3.1 정도 예측을 해봤고요.
의예과를 보시면 이제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에서 25명에 50% 컷이 1.1이었고 1.2가 1.5등급까지가 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 5명이 바로 이제 1.5등급을 넘어가는 인원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1.5에서 2등급 사이가 2명이었고 제가 보기에 2에서 2등 2.5 사이가 1명, 2.5에서 3등급 사이가 1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인원이 거의 같죠. 그래서 2.1 내지 2.2 정도 되면 충분히 이렇게 물론 2.1, 2.2는 특목고 자사고겠죠. 이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하면 의예과를 넣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성균관대 약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30명인데 자료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0 서울대 수의학과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26명에 70%가 2.3이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를 갖다 2.56 등급인 학생을 합격을 시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0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서울대 수의학과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봤고 그래서 2.9에서 3.0 등급 정도를 갖다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과학과는 30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50% 컷이 2.1, 70% 컷이 2.8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4.44 등급인 학생을 갖다 합격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보면 요번에 이제 20명이죠. 그러니까 줄었죠. 그래서 이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3.8 내지 3.9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바이오메디칼 4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 컷이 2.0, 70% 컷이 2.6이었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봤을 때 모집 인원이 30명이 좀 줄었죠. 근데 글로벌 바이오메디칼 공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3.4에서 3.5 등급 정도를 갖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전자전기 공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뭐 많다 하더라도 예상 컷이 낮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2020년도에 합격한 분포에 대한 분포표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상 컷이 낮다라는 얘기는 이런 학과에서는 뭐냐면 비교과라든지 비교과의 전문교과라든지 심화 과목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공부한 학생은 더 많이 뽑았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가 전문교과라든지 진로선택 과목의 투과목이라든지 세특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가중을 주고 뽑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성균관대에서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통계 자료, 충원율까지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저희의 휴브레인의 데이터까지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시를 갖다 지원하시는데 예측이 되는 자료로는 참고 자료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건 예상 것이고요.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에 달려 있냐면 본인들의 이제 비교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남은 한 학기 동안 내신 성적과 함께 충분히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또 비교과가 우수한 비교과는 어떻게 해야지 예상것보다 낮아도 지원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제가 다음 편에는 예상것보다 낮은 0.5에서 1등급보다 낮아도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비교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